총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당진 선거구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예비 후보자들이 꼽은 시급한 지역 현안과 대책을 들어봅니다. 홍성 예산선거구는 사실상 2파전으로 좁혀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학민 예비 후보와 미래통합당 홍문표 예비 후보가 맞대결을 펼칠 전망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개학이 4월 6일로 연기되면서 충남교육청이 온라인 학교를 개설했습니다. 학생들의 학습 지원을 위해 온라인으로 실시간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태안 코로나19 첫 확진자와 접촉한 주민 4명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태안군은 이들을 모두 자가격리 조치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총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선거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분위기인데요. 충남방송에선 선거구별로 예비 후보자들을 점검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로 당진 선거구 예비 후보자들을 김단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현역인 어기구 예비 후보가 재선에 도전합니다. 한강희 예비 후보와의 당내 경선에서 승리해 가장 먼저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시급한 지역 현안으로는 당진 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회복을 꼽으며 반드시 빼앗긴 땅을 되찾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평택 경기도한테 빼앗긴 저 서부도 매립지 300만 평에 이르는 저 서부도 매립지를 뺏어오는 것입니다. 되찾아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도둑질 당한 땅인데요. 이 땅을 찾기 위해서 제가 국회에서 심평과 내안간 연역교도 놓고 지금 모든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선 김동완 예비 후보가 경선을 통과하고 최종 후보로 확정지었습니다. 이로써 4년 전 어기구 후보와의 리턴 매치가 성사돼 다시 한번 승부를 가리게 됐습니다. 김 후보는 낙선한 이후 당진 경제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었다며 국회에 진출해 경제 활성화에 힘을 쏟겠다고 전했습니다. 잘 사는 사람에 대해서 세금을 많이 걷고 못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복지를 주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한 지역의 경제는 유기체입니다. 그래서 어떤 순환이 있는 겁니다. 그 순환의 틀이 깨지게 되면 전체가 깨져버리는 그런 현상이 빚어집니다. 무소속으로는 정용선 예비 후보가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미래통합당 1차 공천에서 배제된 정 후보는 공천 결과에 반발하며 탈당했습니다. 미세먼지 발생량 전국 1위 등 환경오염 문제로부터 시민들의 건강권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기 환경 오염 문제 시급히 개선을 해야 됩니다. 특히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실내 저탄 시설, 그러니까 석탄을 실내에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만 당진 화력은 아직까지 완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시민의 건강권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정부가 나서서 민중당에서는 김진숙 예비 후보가, 자유공화당에서는 전병창 예비 후보가 출마하고 국가혁명배당금당에선 구본설, 박경재, 성웅모, 송현숙 예비 후보가 도전장을 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홍성 예산선거구는 사실상 2파전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어떤 후보들이 나서게 됐는지 한범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본선행이 먼저 결정된 건 더불어민주당 김학민 예비후보입니다. 당내 경쟁자들이 각각 검증위와 공관위 문턱을 넘지 못한 가운데 김 후보가 공천을 확정지었습니다. 순천향대 교수 출신인 김 후보는 충남 테크노파크 5, 6대 원장을 역임했고 현재 충청남도 경제정책 특보를 맡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국가정책과 지역정책을 만든 일들을 해왔는데요. 하지만 우리 고향 여산과 홍성이 쇠퇴하는 것을 보면서 대학에만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 고향이 다시 한번 옛 영광을 부활할 수 있도록 제가 나서서 일을 해야겠다는 간절한 심정으로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선 홍문표 예비후보가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홍성 예산 현역 국회의원으로 경선에서 전익수 예비후보를 이겼습니다. 4선에 도전하게 된 홍 후보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 현재는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출마의 동기는 전 두 가지로 크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성장 발전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국민이 먹고 사는 경제는 시장 경제를 통해서 국민 행복 시대를 만들겠다. 그리고 우리 예산 홍성 10년 지역 발전을 앞당기겠다. 이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두 후보 모두 지역 최대 시급 현안으로 충남 혁신도시를 꼽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마련돼 올해 안에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장소는 내포신도시가 가장 유력합니다. 이 혁신도시를 통해서 국가기관과 관련 기업들이 옴으로써 우리 지역의 젊은이들이 일을 할 수 있고 또 인구가 늘어날 겁니다. 또한 혁신도시를 통해서 우리 내포만 발전되면은 홍성과 예산의 원도심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 점도 함께 고려한 홍성 예산 연계한 내포 혁신도시 공동 발전 방안을 구축해야 합니다. 국책 사업을 통해서 지역 발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 정치입니다. 특히 우리가 빨리 우리 자존심과 우리 군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해야 할 부분은 혁신도시입니다. 이것이 만들어지면은 공공기관이 10개에서 15개가 우리 지역으로 온다는 이 새로운 변화와 그리고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홍성 예산에는 국가혁명배당금당 정상구, 박종순 예비후보도 출사표를 던진 상황입니다. 이들이 경쟁을 펼치게 될 홍성 예산 선거구는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 민주당이 강세를 보인 지난 지방선거에서 홍성과 예산 모두 보수 정당 군수 후보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런 가운데 젊은 층이 대거 유입된 내포신도시 표심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학이 4월 6일로 추가 연기되면서 학생들은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는데요. 충남교육청이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충남 온라인 학교 수업 현장입니다. 선생님이 교실이 아닌 스튜디오에서 중학교 역사 과목을 가르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개학이 연기되면서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강의를 촬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제작한 영상은 평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충남교육연구정보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됩니다. 선생님들마다 다양한 수업을 하시긴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이제 원래 지금 이 시간에 배웠어야 될 진도를 나갔어야 될 부분을 지금 이제 아이들과 함께 학교에 수업하기 전에 미리 한번 예습 개념으로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 학생들은 집에서 실시간으로 수업을 듣습니다. 동시에 시청하는 학생 수가 1,000명이 넘습니다. 댓글로 질문을 하면 선생님이 바로 답변해주고 나중에 영상을 내려받아서 복습도 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선생님께서도 PPT를 준비해 오셔서 그거를 받아 쓰고 하면은 학교에서랑 별로 차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직접 댓글을 달아서 선생님께 말씀드려봤는데 선생님께서 그 문자를 보시고 대답해 주셔서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된 것 같아요. 현재 운영 중인 강좌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모두 39개로 일주일에 15시간씩 진행됩니다. 주요 과목뿐만 아니라 원어민 교사가 진행하는 영어회화, 집에서 따라할 수 있는 홈 트레이닝 강좌도 마련됐습니다. 충남교육청은 이번을 계기로 온라인 학습을 확대하고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코로나19가 정말 이제 종식이 된다면 이 부분을 가지고 전체 교사들이 활용하는 것을 좀 충분히 연수를 시키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상황이 또 안 오리라는 보장도 없고 특히나 고교 학점제를 앞두고 온라인 수업을 좀 확대하고 제대로 체계적으로 그리고 보다 세련되게 운영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4월 개학을 앞둔 학생들. 학교 대신 온라인에서 새 학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당진시 시곡동에서 산불 2건이 잇따라 발생해 2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번 산불은 20일 오후 2시 38분쯤 발생해 2시간 뒤인 4시 40분쯤 완전히 진화됐으며 피해 규모는 집계 중입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인근 공사장 현장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목격자 증언을 바탕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문브리핑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내포 신도시 내 부지를 확보한 상태에서 이전이 미뤄졌던 기관단체 가운데 상당수가 올해 중 이전을 완료하거나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특히 대상 기관 중 비교적 큰 규모로 손꼽히는 농어촌공사 지역본부의 이전이 본격화된 데다 유력한 혁신도시 개발 예정지구로 거론되면서 신도시 활성화에 탄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충남도에 따르면 이달부터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가 이전을 위한 실시 설계에 들어갔으며 내년 중 착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 충남본부는 그동안 내부 자금 운영과 관련해 이전이 늦어졌지만 지난달 실시 설계 업체를 선정해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섰습니다. 신도시 내 부지 규모는 7,500제곱미터로 건물 연면적 5,428제곱미터로 조성될 예정이며 13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어 미이전 기관 중 가장 큰 규모로 손꼽힙니다. 이와 함께 7월 준공 예정인 정부 남부합동청사에는 충남선거관리위원회와 충남지방통계청, 대전보호관찰소 홍성지소, 홍성선거관리위원회 등 4개 기관이 들어설 예정이며 총 인원 규모는 10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로써 부지 확보 뒤 이전이 이뤄지지 않았던 8개 기관단체 중 5개 기관이 신도시 내 안착을 확정한 모양새지만 충남택시운송사업조합과 전국택시공제조합 충남지부 등 3개소는 도측에 별다른 계획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지를 확보한 미이전 기관회에는 중입자 암치료센터를 포함한 종합병원이 다음 달 중순 중도금 납부 등 부지 매입을 위한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도는 이러한 지역 내 기관단체 이전과 별개로 향후 혁신도시 개발 예정지구 지정과 관련한 수요 대응형 개발계획 연구 용역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내포 신도시 내 미분양 용지는 총 220만 6,655제곱미터로 도는 국가 공공기관 이전 시 이를 활용해 효율적인 기관 배치 계획을 내놓겠다는 판단입니다. 도 관계자는 앞서 신도시 조성 이후 인근 지역까지 포함해 99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한 상태라며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서지 않은 기관단체에 대해서도 문제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 여러분의 교통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태안경찰서 장은효 순경입니다. 이 시간에는 사고 현장에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교통안전수칙을 점검해보고 있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난해 11월 논산의 한 교차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좌회전 차로를 달리는 블랙박스 차량, 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직진 진입하는데요. 미처 다 빠져나가기 전에 충돌 사고가 발생합니다. 직진 금지 표시를 어기고 좌우회전 차로에서 직진할 경우 지시 위반에 해당됩니다. 또한 교차로는 여러 방향에서 달려오는 차들이 통과하는 곳인 만큼 신호를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지난해 11월 어느 늦은 밤 아산의 한 도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주행 중인 블랙박스 차량이 신호에 따라 우회전을 하는가 싶더니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치고 멈춰섭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16%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과속, 무면허 운전과 함께 도로교통의 3대 악으로 불리는 음주운전. 본인과 가족은 물론 피해를 입힌 상대방과 가족에게도 엄청난 심적, 경제적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딱 한 잔이라고 해도 운전대는 절대 잡으면 안 된다는 점 모든 분들이 함께 지켜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 영상 이어서 보겠습니다. 강한 햇빛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는데요. 그 순간 무언가와 충돌합니다. 정차 중이던 경운기인데요. 경운기를 잡고 있던 운전자는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운전 중 시야를 방해하는 강한 햇빛 때문에 사고가 나기도 하는데요. 야간 운전, 빗길 운전 등을 포함해 시야가 잠시라도 가려지면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무조건 서행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블랙박스로 본 교통안전 장은효 순경이었습니다. 태안 코로나19 첫 확진자와 접촉한 주민 4명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는 국가대표 펜싱 선수로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태안에 여행을 왔다가 태안군 보건의료원 선별진료소에서 양성 판정을 받고 거주지인 충북 진천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선수는 최근 헝가리에서 열린 국제대회에 출전 후 펜싱협회의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태안에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충남도의회가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0개 안건을 처리하고 20일 폐회했습니다. 도의회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의사일정을 단축하고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충청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처리가 시급한 조례안 40건과 동의안 8건 등을 의결했습니다. 당진시가 20일 당진시 농업회의소, 축산단체 협의회 등과 농촌 비점 오염원 관리 협약을 맺었습니다. 비점 오염원이란 도로와 농지 등에서 수질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하는데요. 특히 수질 환경 보전을 위해 80%를 차지하는 농촌 오염원 저감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번 협약에는 저감 활동과 교육 지원 내용이 담겨 수질 개선이 기대됩니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 농가를 돕기 위해 20일 프리지어 꽃 소비 촉진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도청 등에서 직원들에게 프리지어 600여 다발을 판매했는데요. 농업기술원은 충남은 전국 프리지어 재배 면적의 40%를 차지하는 최대 주산지인데 지난해보다 꽃값이 30% 넘게 하락했다며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예산군 새마을회가 코로나19로 인해 끼니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홀몸 어르신을 위해 식량키트 240개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습니다. 키트는 간편하게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즉석밥과 간편 조리식품으로 구성됐는데요. 새마을회는 마을회관 등이 문을 닫아 끼니를 거르는 어르신들을 위한 일이라며 힘을 모아 어려움을 극복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서산시가 봄철을 맞아 도로변 화분 정비와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시는 시민들의 통행량이 많은 보건소와 동문근린공원에 꽃 화분을 집중 배치해 가시적인 효과를 높였는데요. 또 매년 발생하는 열매 악취와 떨어진 잎으로 인한 민원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토요일 충남 지역은 대체로 맑다가 낮부터는 구름이 많아지겠는데요. 충남 북부에는 밤에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에는 일요일 새벽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토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6도, 한낮 기온은 20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산과 청양이 6도, 당진, 태안, 홍성과 예산은 7도를 나타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태안이 16도, 서산은 17도, 당진 19도, 홍성과 예산, 청양은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토요일 충남 지역 대체로 맑다가 낮부터는 구름이 많아지겠는데요. 빨래는 야외 건조하시고요. 세차 효과도 좋습니다.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지만 낮 시간에는 맑아 외출하기에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이번 주간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평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일교차는 크겠는데요. 다음 주 목요일에는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토요일 서해 중부 해상은 오전에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아지겠고 서해 남부 해상은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 0.5m에서 1.5m까지 일겠고 서해 남부는 0.5m에서 1m까지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중시되고 있죠. 하지만 심리적 거리는 좁혀야겠습니다. 부모님과 형제자매, 친구, 지인들과 자주 전화하고 대화하는 게 심리적 방역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